또는 담세자 이렇게네요. 알죠? 그래서 담세자는 뭐냐면 실제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누가 냈냐면 소비자가 다 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간접세는 속된 말로 뜯어서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자한테 뜯어서 내기만 예, 사업자가 내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예. 자, 됐고요. 그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이거 좀 용어가 웃기긴 하죠. 다단계. 네, 여기 먼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아까 요 간접세랑 연관돼 있는데 어차피 소비자가 다 냈잖아요. 우리 부가가치세를요. 그럼 소비자가 다 냈으니까 그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파는 놈이 그냥 소비자한테 뜯으면 된다. 요게 거래 한 번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단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단계였죠. A가 B한테 뜯어서 벗고, B는 A한테 뜯기고 다시 돌려받고. 맞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가 나중에 돌려주고. 맞죠? 이렇게 하는 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라고 지칭을 합니다.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만약에 샤넬 가방 같은 거 수입하시잖아요. 이거 사치품이죠. 맞죠? 수입하시면, 어떤 세금을 내시냐면요. 개별 소비세라는 걸 내요. 개별 소비세. 그러니까 사치품에 대해서, 소비하는 넌 능력이 되니까 그 세금 좀 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삼각김밥에도 부가가치세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럼 삼각김밥을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지인이 먹어요. 먹는데, 야, 그 사치품이네? 나도 좀 줘.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삼각김밥이라는 거 먹어보고 싶어.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비하는 것 중에서 개별적인 소비, 사치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소비세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할만한데,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를 진짜 많이 합니다. 요 두 개. 그렇죠? 소비지국 과세원칙, 세부담 역진성 완화. 이름 진짜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그대로 나오니까, 예, 그대로 외우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해는 도와볼게요. 요 아래부터 살펴보자, 아래부터. 아까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10%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그렇죠.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을 2만 원짜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황금 올리브 치킨 얼마예요, 최근? 그거 맛있긴 하잖아요. 얼마인지 아시는 분? 좀 비싸졌을 것 같은데? 2만 원 넘죠? 요즘 잘 안 드시는구나. 그죠? 우리 좀 어렵죠? 저도 안 먹어요, 요즘. 비싸가지고. 맞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혜자 누나 오셨다고? 그죠? 혜자 누나 도시락. 가성비 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가지고 좀 약간 창렬분한테 죄송하죠. 그래서 혜자스럽다, 창렬스럽다고 용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만 원짜리 황금 올리브 치킨을 먹는 거예요. 2만 원짜리 황금 올리브 치킨을 먹을 때 우리 부가가치세 2,000원 내겠지, 당연히. 만약 걔가 부가세가 제외다라고 하면, 알죠? 근데 이재용 회장님이 시켜 드시면 딱 전화해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전화해가지고 저도 서민들이 먹는 황금 올리브 치킨이라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얼마인가요? 네, 그랬더니 황금 올리브 BBQ 맞죠? BBQ 가맹점 사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이세요? 그럼 이재용 회장님은 소득이 많으시니까 2만 원짜리 황금 올리브 치킨 드시려면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네요. 깜짝 놀라겠죠?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똑같이 부가가치세는 2,000원 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누가 많이 한 거예요? 소득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한 거죠, 서민들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세금 부담이 이렇게 반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세금 부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부담이 거꾸로 가는 걸 세부담의 역진성이라 불러요. 그럼 이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민들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해 주면 됩니다. 면제. 됐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저소득층이 서민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서민들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면세제도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면세제도의 취지는 세금 부담이 반대로 가는 걸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알죠? 잘 잡으셔야 돼요, 용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할게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을 한대요.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를요, 생산지국이다라고, 생산하는 국가다라고 해서 생산지국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소비하는 국가니까 얘를 소비지국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국가는 소비지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때리고요. 소비하는 미국에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소비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한 나라에서만 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도 때리고 미국에서도 때리면 국제적으로 하나의 소비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는 국제적 이중과세가 됩니다. 맞죠? 얘를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때려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세이잖아요. 그래서 소비하는 국가, 즉 수입하는 국가에서 세금이 무조건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불러요. 알죠? 이 둘 엮으셔야 돼요. 시험에 이 둘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아시죠? 그럼 반대로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워줘야 되겠죠.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거니까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뭘 적용하냐면 영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영세율의 취지와 면세의 취지를 정말 바꿔서 잘 내거든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시면 이게 낚이게 돼 있으면 사람이.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사업자라고 했죠. 그 국내 거래일 때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수입할 때는 여러분도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신고해야 될까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때문에 그래요.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입을 사업자만 해요? 아니죠.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수입할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거쳐야 되니까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청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사업자만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다면 틀린 거예요. 알죠? 국내 거래는 사업자만 있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거래는 사업자 아닌 사람도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 이거 낚시 판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럴 것 같잖아요. 조심하시고. 이거.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여기 부가가치세가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은 게 문제 엄청나게 꼬아내요.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요. 여기 말장난 진짜 많이 치거든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87. 교재 387. 네, 13번이에요. 387페이지 13번. 387페이지 13번. 여러분 혹시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다라고 했죠. 요렇게 나오면 그럼 할만해요.
그러면 자, 됐고요.